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 TV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부동산 파트입니다. 부동산 파트 중에서 그 세계 경제의 흐름,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한국도 올리고 있고요. 대다수 국가들이 올리고 있는데 좀 특별한 국가, 일본하고 중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올리지 않고 있거나 또는 중국 같은 경우 도리어 내려버렸어요. 돈만 푸는 중일 세계에 따로 도는 정책, 여기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뭐 해외에 투자하신 분 좀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에. 자, 과일 장수도 회사원도 해냈습니다. 티끌모아 꼬마 빌딩 건물주. 이건 하는 방법 기사 한번 봐보시고요. 평당 2천만 원에서 9,500만 원 껑충 하루에 4,000명 다녀간 이곳 어디길래? 서울시 차기 주택정책실장 민간에서 뽑는다고 하시네요. 자, GS건설 상반기 도시정백 수주액 3조 원 넘었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부동산 파트고요. 내 집 마련에 성공이 좋았는데 불면증 호소한 집주인들, 여기가 이제 2030들 대출이자 많이 나와서 뭐 이거에 대한 걱정, 이런 뭐 소식인 것 같아요. 자, 주식으로 치면 배당주 연 4%씩 따박따박 주는 상품이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 별로예요. 별로라고요. 배당주를 비교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아파트를 사가지고 월세를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진짜 배당주예요. 왜냐하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거 치자고 하면은 관리권을 거기 그 회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이게 이놈들이 똑바로요. 잘 할지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 자체를 믿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리얼티 인컴이라든지 ABR이라든지 이건 이제 리츠 부동산인데 리얼티 인컴 월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ABR 같은 경우는 한 8%좀 주고 리얼티 인컴 4%좀 주는데 ABR은 한 8% 주는데 분기당 주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분기당 주는 게 많죠. 근데 특징이 뭐 있어? 특징이 미국은 배당을 50년째 주고 있어. 막 30년째 주고 있어. 우리 이거 못 믿잖아. 근데 회사 인자 회사 차려가지고 말이야. 알 수도 없는 애들이 내 재산권을 관리권을 걔들한테 다 뺏겨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주다가 뭐 관리한다고 뭐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뜯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를 사요. 광역시의 아파트라든지 수도권 또 서울하고 가까운 경기권 이런 아파트를 사 그냥 월세를 계속 받아요. 그럼 그게 배당주지. 그리고 뭐냐면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근데 여기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은 자산 가치가 오를 수는 있어. 근데 좀 오르는 속도가 너무 느려. 10년 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잘 오를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장사가 잘 됐을 때 이놈들이 본인들이 다 수익을 챙긴다고 자기네들 급여로 뭐 관리비로 뭐 이걸로 많이 빼돌려.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안 줘, 배째라 하고 나온다고. 야, 열흘 만에 멈춰선 건설회사는 지체상금 물게 생겼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뭐 운송 거부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상반기에서 가장 좀 오늘 눈에 좀 보일 만한 소식. 거래 급감 속 서울 아파트는 증여가 늘었다고 하네요. 5월 830건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고 증여 비율이 전국 6%인데 서울은 17%입니다. 강남구 117곳 최다. 동남구 상위권 랭킹 절세는 해야겠고 저가 매도보다 물려주기. 매수 심리가 유축된 가운데 상반기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증여 거래가 많습니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족에게 똘똘한 한 채를 물려주는 시도로 해석되고요. 2일 한국부동산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증여 건수가 830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고 지난해 7월 1286건이 최다 기록했고요. 전체 거래 건수가 4835건인데 이중 증여가 17% 넘은 것입니다. 전월에는 전체 거래 3508건 중 증여가 812건으로 23%나 됐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거래가 6만
3,769건 중 증여 4,008건 차지하는 비율이 6.2% 불과해 대구가 10%, 대전이 8.4%, 부산이 7.4%, 경기가 6.2%, 인천이 4.6% 수준입니다. 서울 25개구 중 증여가 가장 많았던 건 111건으로 강남구였고요. 서초구 79건, 강북구 70건, 노원구 60건, 송파, 강동구 각각 58건 등 순으로 증여 건수가 많았고요. 서울 아파트는 증여가 4월, 5월 크게 늘어나는데 6월 1일 보유세 기산일이라는 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이 비싼 서울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그만큼 세금 부담도 무겁고 절세를 위한 증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무게를 실립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대출 규제, 새 정부 공급 기대감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유주택 상황에서 매매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주 88.1에서 이번 주 87로 1포인트 떨어졌는데요. 5월 6일부터 8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기준선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집을 살 사람보다 살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시장에서 매물이 출회됐지만 수요자들은 가격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중입니다. 거래를 서두르려면 시세 대비 크게 낮은 가격을 내놓는데 이 지점에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돌아온 것으로 해석되고요. 서울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정비 사업이 아니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에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큰데다 급하게 저가 매도하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물려주겠다는 심산이고요. 가격 조정 기간 때 증여하면 시세가 낮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기면 만큼 세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가 활발한 데에 대해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있다는 분석이고요. 서진영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사주택자들이 절세 효과를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한편 강남집을 팔아버리면 자식들이 그 집을 다시 사기가 어렵다는 심리적 기제도 작용한 것으로 짚어집니다. 서울 아파트 비율이 증여 건수가 굉장히 높다.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아파트는 절대 팔지 않는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된 것 같습니다.